자, 안녕하세요. 짱박사 경제학의 짱박사입니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진짜 시험에 안 나올 수가 없는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죠. 바로 코즈 정리와 최적 오염 배출량. 지금부터 저랑 같이 아주 쉽고 명쾌하게 한번 정복해 봅시다. 바로 시작할까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 툭 던져볼게요. 오염물질. 이거 그냥 나쁜 거니까 싹 다 없애버리는 게 제일 좋을까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하지 싶잖아요. 근데 과연 경제학자들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오염 제로가 정말 가장 효율적인 상태일지 오늘 저랑 같이 그 답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좋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핵심으로 훅 들어가 볼게요.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최적 오염 수준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오염을 아예 없애자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용을 가장 적게 만드는 바로 그 지점을 찾자는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회는 오염 문제에 있어서 두 가지 비용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오염물질 때문에 우리가 입는 피해. 이걸 총피해 비용, 영어로는 TSDC라고 부를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오염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데 들어가는 돈과 시간 있죠? 이걸 총감축 비용, TAC라고 합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최적이라는 건요, 바로 이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두 비용의 합이 가장 작아지는 지점, 그러니까 가장 효율적인 균형점을 찾는다는 뜻이에요. 이 관계를 수식으로 보면 와 진짜 간단해요. 보세요. 사회 전체의 총 비용, TC는요, 오염량 Q 때문에 생기는 총 피해 비용, TDC랑 그 오염을 Q 수준까지 줄이는 데 드는 총 감축 비용, TAC를 더한 값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목표는 뭐다? 이 TC를 가장 작게 미니마이즈 시키는 그 오염량 Q를 찾는 것. 바로 그게 최적 오염 배출량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그럼 그 총 비용을 최소로 만드는 골든룰, 황금률이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시험에 100% 나온다고 생각하고 별표 5개 치세요. 진짜 중요해요. 오염을 한 단위 딱 늘렸을 때 추가로 생기는 피해, 이걸 한계 피해 비용, MDC라고 하고요. 반대로 오염을 한 단위 딱 줄일 때 추가로 드는 비용, 이걸 한계 감축 비용, MAC라고 하는데 이 둘이 정확히 똑같아지는 지점, 바로 이 MDC 이퀄 MAC 지점에서 사회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오염 배출량이 딱 결정되는 겁니다. 이건 그냥 외우셔야 돼요. 자, 좋습니다. 방금 제가 막 설명드린 총비용이니 한계비용이니 하는 것들 지금부터 그래프로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볼게요. 글로만 보는 거랑 그림으로 보는 거랑은 완전 다르거든요. 그래프를 보면 머릿속에 훨씬 더 선명하게 확 들어올 겁니다. 자, 먼저 총비용 곡선부터 한번 뜯어볼까요? 가로축 X축이 오염 배출량이고 세로축 Y축이 비용이에요. 총 피해 비용 TDC는 어때요? 당연히 오염이 늘수록 피해도 커지니까 오른쪽 위로 쭉 올라가겠죠. 우상향. 반대로 총 감축 비용 TAC는요. 오염을 많이 배출한다는 건 그만큼 줄이는 노력을 덜 한다는 거니까 오른쪽 아래로 쭉 내려갑니다. 우하향. 자, 그럼 이 두 개를 더한 사회적 총비용 TC 곡선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렇게 예쁜 U자 모양이 나와요. 그럼 최적점은 어디다? 그렇죠. 이 U자 곡선의 가장 바닥, 여기가 바로 총비용이 최소가 되는 최적 오염 배출량 Q스타 지점입니다. 자, 이번엔 한계 비용 곡선을 볼게요. 와, 이건 훨씬 더 직관적이고 쉬워요. 보세요. MDC, 한계 피해 비용은 오염 한 단위 늘 때마다 추가 피해니까 우상향하고요. MAC, 한계 감축 비용은 오염을 한 단위 더 줄이는 데 드는 추가 비용인데 보통 처음 줄일 때가 비용이 싸게 먹히거든요. 그래서 우하향해요. 자, 그리고 이 두 곡선이 딱 만나는 지점, 크로스되는 점 보이시죠? 바로 여기서 결정되는 Q스터가 아까 우리가 총비용 그래프에서 힘들게 찾았던 그 최적 오염 배출량이랑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사실 시험에는 이 MDC는 MAC 그래프가 훨씬 더 자주 나오니까 이건 꼭 눈에 익혀두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드디어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바로 코즈 정리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 코즈 정리는요,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개입하지 않아도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협상을 통해 이 골치 아픈 외부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정말 강력하고 재미있는 이론입니다. 코즈 정리가 성립하려면 딱 두 가지 조건만 있으면 돼요. 첫째,
재산권이 누구 건지 명확하게 정해져 있고, 둘째, 서로 협상하는 데 드는 비용, 변호사 비용이나 시간 같은 거래 비용이 거의 없다고 가정하면 놀랍게도 그 재산권이 처음에 누구한테 있었는지랑은 전혀 상관없이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협상하는 것만으로도 항상 사회 전체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결과에 도달할 수 있다는 이론이에요. 진짜 신기하죠? 자, 이제 본격적인 사례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이 그래프부터 완벽하게 우리 걸로 만들어야 돼요. 가로축은 오염량이고요. 저기 빨간색으로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곡선 있죠? 저게 오염 때문에 사회가 입는 한계 피해 비용, 즉 MDC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으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곡선은 공장이 오염을 배출하면서 얻는 이익, 즉 한계 편익, MB를 나타내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 공장이 오염을 배출해서 얻는 이익이라는 건요, 뒤집어서 생각하면 오염을 안 할 때 포기해야 하는 이지랑 똑같은 말이거든요. 즉, 오염을 줄이는 데 드는 비용, 한계 감축 비용, MAC랑 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그래프도 뭐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MDC랑 MAC가 만나는 점에서 사회적 최적점 QS가 결정되는 똑같은 구조의 그래프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좋아요. 그럼 첫 번째 케이스부터 한번 들어가 보죠. 만약에 강을 오염시킬 권리가 가해자인 화학공장한테 있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공장은 오염시킬 권리가 있으니까 자기 이익이 최고가 되는 QS 수준까지 그냥 마음껏 오염물질을 쏟아내겠죠? 이건 사회적으로 가장 좋은 수준인 QS보다 훨씬 많은 양이에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은 양식장 주인이 공장 사장님을 찾아가서 협상을 제안하는 거죠. 사장님, 제발 오염 좀 줄여주세요. 그로 인한 손해는 제가 보상해드릴게요. 자, 이제 둘의 속마음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우리 아까 그 그래프를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공장 입장에서 오염을 QP에서 QS로 줄이면 D 면적만큼의 이익을 포기해야 돼요. 이게 공장이 이것만 주면 돼 하고 요구하는 최소 보상액이죠. 반면에 양식장 주인은 어때요? 오염이 줄면 D 더하기 E 더하기 F, 이 전체 면적만큼의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 이게 양식장 주인이 이만큼까지는 줄 수 있어 하는 최대 지불 용의 금액입니다. 자, 어때요? 양식장이 주려는 번이 공장이 받으려는 돈보다 훨씬 크잖아요? 그럼 당연히 협상한 콜 하고 성립되겠죠? 그리고 그 결과 오염 수준은 정확히 사회적 최적점인 QS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정말 놀랍지 않아요? 자, 그럼 이제 상황을 180도 뒤집어 봅시다. 이번에는 강에 대한 소유권이 피해자인 양식장 주인한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양식장 주인이 깨끗한 강에 대한 관리를 가졌으니까 처음 시작점은 오염이 하나도 없는 0이겠죠. 이번에는 반대로 공장 사장님이 양식장 주인을 찾아와서 사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사장님, 저희가 돈을 드릴 테니까 제발 오염 좀 배출하게 해주세요. 자, 이번 협상도 한번 분석해 볼까요? 다시 그래프를 떠올려 보세요. 양식장 주인은 QS만큼 오염을 허용해주면 C 면적만큼의 피해를 입게 돼요. 이게 양식장 주인이 요구하는 최소 보상액입니다. 반면에 공장은 어때요? QS만큼 오염을 시키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 전체 면적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이익을 얻어요. 이게 공장이 이만큼까지는 낼 수 있어 하는 최대 금액입니다. 자, 이번에도 어때요? 공장이 내려는 돈이 양식장이 받으려는 돈보다 훨씬 크죠? 그럼 또 협상은 콜! 하고 성립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놀랍게도 첫 번째 케이스랑 똑같이 사회적 최적 수준인 QS가 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슬라이드가 코즈 정리의 핵심 결론을 그냥 한눈에 딱 보여주는 거예요. 보세요. 누가 처음에 재산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시작점도 다르고 돈을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정반대예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최종 결과, 즉 오염 배출량은 두 경우 모두 사회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수준인 QS로 똑같이 귀결된다는 것. 이게 바로 코즈 정리의 마법 같은 힘입니다. 자, 오늘 정말 머리에 쥐가 날 만큼 중요한 개념들을 배웠습니다.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이건 진짜 까먹으면 안 된다 하는 핵심 포인트만 마지막으로 딱딱 짚어드릴게요. 첫째, 최적 오염 배출량은 0이 아니다. 사회적 총 비용이 최소가 되는 수준이다. 둘째, 그 황금률은 뭐다? MDC는 MAC. 이건 그냥 자다가도 툭 튀어나와야 돼요. 셋째, 코즈 정리는 재산권이 명확하고
거래 비용이 낮으면 정보 없이도 협상을 통해 효율적인 결과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넷째, 이 효율적인 결과는 처음에 누가 재산권을 가졌는지와는 상관없이 달성된다는 점. 이 네 가지는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경제학 이거 공부하다 보면 진짜 어렵고 막막하고 지칠 때 많죠? 저도 다 압니다. 하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개념을 정복해 나가다 보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저 짱 박사가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힘껏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진짜로요. 혹시 오늘 배운 내용 중에 이거 다시 들어도 잘 모르겠는데 하는 부분이 있거나 더 궁금한 게 생기면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주저하지 말고 바로 네이버 카페 짱박사 경제학 스터디로 오세요. 거기에는 이미 수많은 질문과 답변, 자료들이 쌓여 있고요. 또 아주 능력 있고 친절한 우리 조교님들이랑 제가 여러분의 질문을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셨죠?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만나요. 모두들 화이팅!